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월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8회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와서 한 1억 6천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첨자가 많았던 만큼 금액도 일단 몰린 편이기도 하고 K리그가 생각보다 좀 이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개 다 이변이 나오긴 했는데 K리그2는 원래 좀 이변이 많은 리그여서 반면에 K리그1은 좀 정배 위주로 좀 나왔었던 결과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당첨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좌측이 풀벳이고 우측이 초한픽입니다. 좌측의 풀벳 같은 경우에는 96,000원 베팅을 했었고요. 우측에 이 초한픽은 36,000원인데 제가 최종픽이랑 초한픽 이렇게 공유를 드리죠. 근데 초한픽은 실질적으로 베팅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제가 베팅하는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초한픽 같은 경우에는 여기 36,000원 중에서 2,000원 정도만 제가 베팅을 하고 최종픽에서만 이제 36,000원을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은 9개 적중이 됐었고 좌측의 풀벳은 이제 11개 적중으로 4등, 그리고 우측의 초한픽은 10개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다는 일단 초안 방향이 조금 더 이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K리그2 경기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K리그1과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뭐 전북의 승으로 이 경기는 의심을 하진 않았습니다. 독식픽에서만 가져갔었고, 이 경기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출전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승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기성용이 있었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기성용과 오스마르의 조합 자체는 뭐 기동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만 기성용이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나상호 선수와 조영욱 선수를 활용한 이런 역습에서의 좋았던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서울은 최전방 공격수 등 마무리해줄 선수만 딱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 이 경기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북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FC서울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북은 뭐 닭공 축구 한다 그랬는데 라인업부터가 닭공이 아니었죠. 기존의 4-1-4-1 포메이션에서 4-2-3-1 형태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약간 밸런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체가 일단 닭공이 아니었고요. 교체도 일단은 뭐 류제문 선수를 교체를 시키긴 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구스타보와 일류첸코의 이런 투톱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닭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승리를 했지만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경기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으로 가서 적중이 됐고요. 이번 경기는 제가 대부분의 픽에서 무승부로만 단독 무승부로 이제 가져갔었고 풀베드에서는 폴더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승까지 일단 받쳐서 가져갔었습니다. 일단 뭐 경기 내용은 뭐 전남이 우세했습니다. 근데 아산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전남이 이제 항상 이 결정력에 대한 그런 마무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데 이런 득점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경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골대 불운도 있었고 후반 막판에 좀 몰아붙이면서 득점을 할 기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나왔었고요. 적중이 됐습니다. 3번 경기는 제가 뭐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패 투픽이면 저는 이 경기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단 수원FC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저는 이 경기 전반 초반만 보더라도 두 팀의 이런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수원FC에게 대구FC가 거의 너무 밀려가지고 이 경기 수원FC가 무난하게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 되고 나서 이제 김진혁 선수를 그 공격으로 올렸죠. 수비에서. 그러면서 롱패스 한 방으로 이제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대구 쪽으로 넘어갔었고 수원은 양동현 선수 교체 아웃된 이후에 좀 라스 벨트비크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런 압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동현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압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대팍에서의 이런 대구, 특히나 홍간중이 있었을 때 그런 대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탔었을 때 저는 이 경기 수원FC가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대구가 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정승원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해가지고 수원FC가 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도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우에스카의 경기. 초반 때는 제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했었다가 승으로 바꿨죠. 일단 무승부가 투표율이 좀 몰리기도 했었고 에이바르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 에이바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 두 팀 다 득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에이바르가 경기 자체는 완전히 밀어붙였는데 뭐 고질적인 문제죠. 에이바르는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에스카한테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세트피스로 동점골 넣고 그렇게 이제 경기가 끝나는 그런 경기가 되면서 무승부가 됐었고요. 저는 일단은 이 풀베드에서는 승으로 가면서 적중해서 7패를 했는데 이 경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에이바르 사이드이긴 했었는데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 이 경기에 투픽 쓰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과 무승부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번은 제가 최종픽 때는 이 경기를 도저히 이 승무패가 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웠다가 풀베드에서는 세비야의 단통 패로만 가져갔었습니다. 일단 배당 자체가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됐어가지고 지금 세비야가 홈에서 굉장히 좋고 연승을 이어나가는 상황, 바르셀로나보다는 분명히 분위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에게 이렇게 원정인데도 낮은 배당을 줬다라는 거는 바르셀로나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에 풀베드에서는 이제 단통 패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6번 알라베스 대 오사수나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일 것 같긴 했었는데 일단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오사수나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게 알라베스는 홈에서 좋은 팀이었고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라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고 오사수나는 특히나 강팀 상대로는 잘하는데 약팀 상대로는 좀 같이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팀이라서 알라베스가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력에서 오사수나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일단 오사수나의 승으로 갖고 적중이 됐었고요. 7번은 이 경기는 헤타페 승무 사이드로 생각을 했긴 했습니다. 일단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경기는 승무 사이드일 것 같았고 헤타페가 4연패 중이라서 5연패는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헤타페 사이드로 보긴 했지만 무승부로 결론적으로 가져간 부분은 발렌시아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좋았었고 헤타페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헤타페가 이기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무승부를 가져가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뭐 선제골 넣고 나서 이제 디아카비 선수가 퇴장 이후에 헤타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좀 승리를 했긴 했는데 만약에 퇴장당하지 않았다면 발렌시아가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8번은 포항 대 인천의 경기. 이 경기는 굉장히 아쉽죠. 왜냐면 포항이 정배였었고 제가 승무 사이드로 대부분의 픽에서 초안도 그렇고 최종도 그렇고 대부분의 픽에서 이제 포항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갔었는데 저는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일단 인천이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좀 단단해진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포항은 반면에 일류첸코가 없는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그리고 강상우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강상우, 뭐 송민규 이런 좌측 라인 너무 좋았고요. 팔라시오스는 전반에는 좀 뭐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일단은 뭐 선제골을 넣었고, 저는 이 경기 최소한 인천이 선제골 넣고 나서부터 이 인천의 수비를 봤을 때 지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포항이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포항이 기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승을 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도 수비적으로는 좀 보강이 좀 잘 된 것 같아서 이번 시즌 좀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무고사나 뭐 네게바 이런 선수, 그리고 여기서 아길라르까지 된다면 이번 시즌 그래도 조금 지난 시즌보단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은 제가 대부분의 픽에서는 부산 승으로 갔었는데 풀벳에서는 지웠습니다. 이 경기 부산의 배당 자체도 조금 높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뭔가 이 경기 좀 느낌이 이상해서 좀 지웠었는데, 근데 이랜드가 저는 이변 나오더라도 무승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이랜드가 개 털었죠. 그래서 일단 적중이 됐긴 했지만 제 예측 자체는 경기력에서는 예측이 좀 틀렸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10번 경기는 수원 대 강주FC. 이 경기는 좀 경기력대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수원은 이 중원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이 한석종이나 뭐 김민우나 고승범, 이 라인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특히나 좌측에서의 이런 이기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고, 뭐 광주가 수비가 뭐 이번 시즌 약해지긴 했지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찬스들이 많았는데 마무리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니콜라오라든지 아니면 뭐 제리치가 교체 명단에 있었지만 교체 투입은 되지는 않았었는데 제리치와 김건희라면 저는 이번 시즌 수원 좀 괜찮은 성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력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승으로 가면서 예측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11번은 처음에는 일단 셀타비고의 승만 좀 바라보다가 셀타비고가 홈에서 좋은 팀이긴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바이올리드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배당이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셀타비고의 이런 경기력에 있어서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승무 투픽으로 풀베드에선 가져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12번은 이 베티스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적중이 됐지만 무승부를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베티스가 득점을 하면서 패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왔는데도 득점을 하면서 일단 승리를 했고요. 일단 카디스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비 숫자만 많습니다. 근데 뭐 단단하진 않은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홈에서 좋지 않은 카디스라서 물론 베티스도 원정에서 좋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티스 사이드로 보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적중이 됐습니다. 13번은 제가 초안 픽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경기를 초안에서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좀 이변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다가 최근에 승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엘체의 경기력도 좀 믿을만하지 못하고 그러나다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제가 이 경기를 단통 승으로 가져간 게 배당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배당이 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그라나다의 단통 승으로 갔었고 적중이 됐습니다. 14번은 이제 아틀레티코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죠. 리그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이제 패배하면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아레알의 최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이거는 아틀레티코가 부상자도 크게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풀벳에서는 무승부까지는 좀 받쳤었습니다. 비아레알이 홈에서 단 1패밖에 없는 팀이고 홈에서 좀 무승부가 많고 이번 시즌 좀 무승부가 많은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의외로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서 이 경기는 무패 투픽으로 가서 좀 폴더를 아깝게 쓰긴 했지만 그래도 적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등에 적중이 됐는데 이 틀린 경기들이 살짝은 좀 아쉽긴 합니다. 특히 뭐 포항의 경기가 가장 아쉬운 것 같고요. 에이바르의 경기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헤타페는 제가 이 경기는 다시 찍어도 저는 승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헤타페가 지진 않았을 것 같지만 발렌시아의 경기력과 헤타페의 경기력에 지난 경기를 비교했었을 때 발렌시아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경기는 다시 가서도 좀 틀렸을 것 같고요. 포항과 에이바르 경기가 좀 아쉬웠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다시 9회차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